네, 안녕하세요. 피부과 전문의 문성훈 원장입니다. 오늘은 써마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궁금증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려고 하는데요. 써마지라고 하면은 다들 좋은 시술인 거는 아는데 디테일하게는 잘 모르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어디에 효과가 있고 어떤 단점이 있고 어떤 부작용이 있고 이런 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써마지에 잘 안 맞는 사람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은 써마지 자체가 피부 표면에 탄력을 주는, 그러니까 일종의 타이트닝 시키는 시술 중에 최고 월등한 시술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렇다면은 거꾸로 말해서 피부 표면에 탄력이 저하가 일어나지 않는 사람이 세상에 있을까요? 다만 정도 차이는 있겠죠. 굉장히 심한 분들, 아니면은 덜 탄력이 떨어진 분들, 그거에 따라서 시술 효과의 차이는 좀 있을 수 있겠으나 누구나 필요하고 다 적합한 시술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젊은 사람일수록 되게 드라마틱한 효과를 못 느낄 수도 있어요. 오히려 이제 피부가 더 처지고 잔주름이 더 생길 것 같고 이런 탄력이 더 떨어지는 이런 분들이 하고 나서 전보다 훨씬 더 좋아졌다 이런 체감을 할 수는 있는데, 하지만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젊고 피부 상태가 컨디션이 되게 좋다고 해가지고 효과가 아예 없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미래를 위한 적금이라고 생각을 하고 해보셔도 굉장히 좋은 시술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온라인상에 떠돌아다니는 얘기 중에 얼굴살 많은 사람은 울세라, 얼굴살 없는 사람은 써마지, 이렇게 간편하게 딱 나눠놓은 문구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반은 맞고 반은 틀려요. 이게 얼굴살이 많다고 해서 써마지가 아예 안 필요하진 않습니다. 얼굴살이 많은 분들도 피부가 실제로 되게 얇은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얼굴에 굉장히 이제 굴독살이 심하고 불룩불룩한 분들인데 실제 만져보면은 굉장히 이제 말랑말랑한 스펀지처럼 쭉쭉 들어가고 잔주름이 굉장히 가득한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울세라도 필요하지만 써마지는 굉장히 많이 필요합니다. 정말 심플하게 말해서 잔주름 피는 시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취약한 부위들, 가장 대표적인 게 눈가 쪽이죠. 눈가 쪽에 잔주름들이 많이 생길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앞볼 쪽에 모공들이 되게 많고, 모공들이 나중에 탄력을 잃어서 쭉쭉 늘어나게 되면은 길쭉한 모공이 돼서 잔주름처럼 보일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도 굉장히 적합하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이가 쪽인데요. 이가 쪽에도 나이가 들면서 잔주름들이 쌓이게 됩니다. 왜냐면은 입꼬리가 계속 무한정 움직이기 때문에 입가 주변으로 잔주름들이 계속 쌓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효과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대개는 써마지 같은 경우는 300단위로밖에 안 나갑니다. 300샷, 600샷, 900샷 이렇게 되는데 얼굴 전체는 600샷이 원래 맞아요. 그래서 기준을 얼굴 전체로 간다 그러면 600샷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고, 이거는 FLX 기준입니다. 이거 얼굴 전체 600샷을 했을 때 저 같은 경우는 양쪽 얼굴 중화면에 더 많이 하는 쪽으로 시술을 하게 되는데요. 근데 나는 이마는 필요 없고 처음 하기 때문에 간단하게 하고 싶다, 그런 분들은 300샷으로 컴팩트하게 해보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렇다면 이마를 제외하고 양쪽에다가 합쳐서 300샷, 그러니까 예를 들면 150샷, 150샷 이렇게 하기도 하고요. 어떤 분은 나는 밑에는 필요 없어, 위에만 하고 싶어, 눈가와 이마 쪽에 하고 싶어, 그러면은 위에만 300샷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근데 범위를 넓혀서 목까지 하고 싶다 그러면은 900샷이 적절합니다.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겠죠. 같은 의사가 했느냐, 같은 샷수를 했느냐, 같은 에너지로 했느냐, 같은 패턴으로 했느냐에 따라 다를 것이고, 시술을 받는 사람마다 또 다르겠죠. 어떤 분은 콜라겐 합성이 정말 잘 일어나는 타입이고, 어떤 분은 그렇지 않은 타입이고, 또 어떤 분은 피부가 굉장히 얇고, 어떤 분은 피부가 되게 두껍고, 어떤 분은 피부 노화도가 심하고 적고, 이런 여러 요인들 때문에 시술 결과에 차이점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일부 맞습니다. 결국에는 열을 전달을 하는 게 중요한 포인트인데, 열을 한 번에 확 많이 줄 것이냐 아니면은 적절하게 오랫동안 줄 것이냐, 이런 차이가 있는데, 원래는 콜라겐 합성이 잘 일어나려면 안쪽에 열이 대개는 60에서 70도를 목표로 하거든요. 그 정도의 열 에너지가 쭉 유지되는 시간이 길수록 콜라겐 합성이 잘 됩니다. 하지만 나는 세게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아 해가지고 세게 하게 되면은 일시적인 온도만 확 올라가기 때문에 오히려 부작용이 생길 수가 있고, 효과보다는 영구적인 손상만 남게 될 수가 있습니다.
안전한 시술입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에너지를 너무 과하게 하게 되면은 화상을 입습니다. 그게 가장 대표적인 부작용인데, 화상을 입게 되면은 물집이 생기고, 물집이 잘 힐링이 안 되게 되면은 영구적인 흉터로 남을 수가 있습니다. 폐인 흉터라던가 아니면은 색소 침착이 있어서 한 반년 이상 가는 경우라던가 이런 부작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안전하게 하는 게 중요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써마지는 다른 시술에 비해서, 예를 들면 울세라 같은 그런 거에 비해서 훨씬 아프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유는 받았을 때 느낌이 따끔따끔한 느낌이 아니라 굉장히 뜨겁거든요. 그래서 이런 뜨거운 느낌을 잘 사람들이 못 참아요. 그래서 저는 웬만하면 수면을 하는 게 훨씬 더 낫겠다 라고 생각은 듭니다. 하지만 무조건 수면을 해야 되는 시술은 아니라고 생각이 돼요. 내가 어느 정도 잘 참을 수 있고 한다면은 마취크림 오래 바르고 주사 마취를 하면서 써마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대개는 일주일 정도는 안 드시는 것을 권유합니다. 왜냐면은 알코올 같은 경우는 콜라겐 합성을 저해하는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이건 결국 콜라겐을 만들어내는 시술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시술 효과가 줄어들 수가 있어서 대개는 일주일 정도는 피해 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개 써마지 같은 경우는 1년에 한 번 권유를 합니다. 특히 연령대가 젊은 분들, 20대나 30대 분들. 근데 20대나 30대 분들은 1년이면 충분하고요. 나이가 들수록 이제 노화 정도가 심해질수록 샷수가 더 많아지는 게 원래는 맞고요. 그리고 기간도 1년에서 9개월 이런 식으로 점차 단축시키는 게 더 맞을 수도 있는데, 그렇다고 한 달마다 하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시술 방식으로 할 수는 없겠죠. 이게 경제적인 거라던가 이론적인 것도 고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나이가 아무리 많이 들어도 최소 6개월 이상은 뛰어가지고 하는 게 맞겠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은 써마지에 관해서 여러 가지 이제 궁금증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추가적으로 해소되지 않은 궁금증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대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